안녕하세요. 금요일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연금저축 가입해라 마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얼렁뚱땅 가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연금저축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의구심이 사라지실 겁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연금저축들의 종류 그리고 혜택들,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2편에는 연금계좌, 그래서 어떤 걸로 골라야 하는지 계좌별 장단점과 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은 말이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균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었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부터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돈으로 먹고 살 것인가? 65세까지 일한다고 쳐도 국민연금만으로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벌써부터 자신이 있으신 분? 는 좋겠다. 자신이 없으시면 이 연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 만만치 않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 그럼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그리고 비과세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이 두 가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하나는 세제 혜택은 없는 대신에 이게 비과세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목돈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넣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쓰겠다면 이 비과세 개인연금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 이 두 개를 다 같이 적절하게 운용을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정확하게는 이게 퇴직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연금저축과 같이 묶어서 비교를 해야 할 상품인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탁 상품은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으면 되셨었고요. 내가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채권이나 유동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판매는 하고 있진 않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해지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 상품은 이게 상품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는 해요. 보편적인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이 공시된 이율로 계산을 해서 정해진 수익을 받는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들 중에서 저축보험 상품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축성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을 정해두고 매달 적금을 붓듯이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펀드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 하나의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 각종 펀드 상품을 이렇게 담아서 운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직접 원하는 상품들을 다 담아서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투자 비율을 지정하는 거라서 소액으로 내가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40만 원은 A펀드에 투자하고 60만 원은 B펀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이 고른 상품들을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할 때 가지고 있던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통장의 원래 기능은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급여를 적립을 하는 통장이에요.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싶으면 IRP 통장을 만들어서 그 IRP 통장으로만 퇴직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IRP라는 통장에 근로자가 퇴직급여 말고도 본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퇴직금이랑 같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입니다. 물론 내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연금저축 계좌랑 기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IRP라는 계좌 하나를 만들면 그 안에 예금, ELB, 펀드 등 각종 상품들을 넣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율적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 자율 납입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IRP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당 한 개의 계좌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나 보험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IRP는 이제 각 회사마다 하나씩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연금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다 똑같고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연금을 가입하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아니면 솔직히 가입할 일이 없었다. 국민연금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좀 기본적인 준비를 하라고 국가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 정도가 아니라 이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그 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세금을 원래 300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한 6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먼저 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달 세금을 내 월급에서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세금을 빼주느냐? 내가 1년 동안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매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16만 5천 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고 4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캐시백 같이 내가 넣는 금액에 이자가 16.5% 붙는다고 생각해도 솔직히 무방하다. 내가 매달 넣던지 한 번에 넣던지 내가 언제 넣느냐에 상관없이 해당 과세년도 안에 내가 돈이 입금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무제한으로 해주지는 않겠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는요, 신탁, 보험, 펀드 상품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IRP도 가입을 하셨다면 IRP는 추가가 돼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700만 원이에요. 계좌를 더 만든다고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700만 원 저축을 하면 그 700만 원의 16.5%를 계산을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한도는 이제 올해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내년 23년부터는 이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 이전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납입 한도가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는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 해줄 거면 이렇게 통 크게 다 같이 해줘야지. 2023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이 되고요. 이제 최대로 받게 되면 연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넣을 900만 원이 없다. 저는 일단 연금에 넣을 900만 원은 없는 걸로. 아직 연금저축 계좌가 없으시거나 여기에 돈을 많이 넣지를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 올해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연금을 넣으면 내가 넣는 금액의 13.2에서 16.5%를 이제 내년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말에 연금저축 가입하시고 이렇게 납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연초에 이제 연말정산 끝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늦었다. 뭐 늦은 건 아니고 결국엔 1년 더 기다려야지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올해에 대한 결산은 올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액공제 한도는 그렇게 되지만 납부 한도가 또 있습니다. 납부 한도는 전 계좌 통틀어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보험, 펀드, IRP 다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초과한 납부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한도가 1,800만 원까지라고 정해져 있을까요? 과세 이연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연금 상품은 장기 상품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금을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펀드도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를 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나와야 하는 세금이 안 나오고 계속 저축이 이어지게 되는 거라서 그만큼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는 15.4%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연금 계좌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때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3.3에서 5.5%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열심히 저축한 돈을 잘 굴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 돈을 타야 하는데, 돈을 넣을 때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을 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연금으로 수령 시와 연금 외 수령 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이 많아요.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율인 3.3에서 5.5%의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를 16.5%를 받았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땐 3.3에서 5.5%만 내면 됨. 어쨌든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이득이다. 거기다가 얘는 장기 상품이니까 수익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많이 생겼을 거야.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을 거야. 우리 스노우볼 효과도 있고, 원래 소득이 생기면 이자 배당 소득세로 15.4%를 내야 하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도 3.3에서 5.5%만 뗀다고 하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이제 좋은 얘기만 계속했다. 연금 외 수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이 아니라 해지를 뜻하는 건데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시금으로 선택을 해서 수령을 할 경우에도 해지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를 다 중도 해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금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때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 금액 전체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떼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수익이 생겼든 안 생겼든 상관없이, 정확하게는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그 원금 있죠? 납입 원금. 그거랑 이제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연금 계좌에 돈은 넣었지만 세액공제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액공제 신청을 안 했거나 내가 초과해서 연금을 넣었거나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내가 저축의 목적으로 입금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냥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16.5%를 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회사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 그 부분을 환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를 만약에 안 받은 상황이 있다면 본인이 아셔야 돼요. 해지할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16.5% 떼서 주거든요. 본인이 챙겨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를 16.5%를 받았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기분은 굉장히 나쁘겠죠. 이게 한꺼번에 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이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13.2%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3.2%의 혜택을 받았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래도 원금의 3.3%의 손실을 보게 되시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고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을 해도 나중에 불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죠. 애초에 내가 연금을 준비하라고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줬는데 약속대로 연금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혜택 받은 것들 다 뱉어내. 마치 위약금처럼.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연금을 가입했으면 연금으로 받아라. 그런 뜻이죠. 다 우리 좋으라고 만든 제도예요. 이게 참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가입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청천벽력? 왜 열심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나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는 거고 내 연금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예로 들어보면 내가 은퇴 후에 세액공제를 안 받고 500만 원을 추가로 그냥 저축 목적으로 입금을 했다고 예로 들어볼게요.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의 16.5%를 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연금으로 받았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떼는 거는 전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3.3에서 5.5%만 떼게 되는 겁니다. 완전 개이득 아닌가요? 거의 1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적금을 가입을 해서 만약에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거든요. 근데 이거는 5.5%만 떼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15.4% 이자 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복리 효과도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상품들 중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여러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금액이랑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긴 하지만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이다라고 하면 별도의 페널티가 없이 그대로 인출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가 필요해서 입금을 하다가 나중에 세액공제가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오게 되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을 납부해서 운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옵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상품은 꼭 필수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연금으로 받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이득인 거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이자만큼은 못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원금 손실은 아니라는 사실. 아무튼 복잡합니다 진짜. 자, 이제 어려운 얘기